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4월 1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실수했던 한국말 중에 하나가요. 틀리다와 다르다를 자꾸만 이렇게 혼용해서 쓰면서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나아지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한국에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형성된 하나의 버릇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듯 한국 문화에서는요, 다른 것이 꼭 틀린 것처럼 여겨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문화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많이 나아지고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같은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만 맞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향후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드리냐면요. 최근 들어서 뭐 TQQQ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굉장히 좀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좀 못난 짓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다 누구나 같은 시각을 가진 것은 좀 불가능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호텔에 일할 때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영업부서, 세일즈 부서와 그리고 오퍼레이션 부서의 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영업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좀 쉽게 일을 처리하고 빨리빨리 객실을 마련하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게스트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고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근데 영업부서에서는 세일즈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많은 객실을 판매하는 게 더 우선이 됩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럴 때 항상 두 부서장을 불러서 보여준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종이를 접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같은 물체가 굉장히 다른 형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치 원을 바라보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원이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같은 물체를 가지고 사람이 살아온 그 배경이라든지 나의 경험이라든지 나의 나이라든지 세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타인의 의견에 이어서 상처받는 것은 굉장히 좀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주식을 온터기하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형식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요, 저라는 개인 투자자가, 특별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가 나름대로 주식 투자에 관련된 철학과 방향성을 정해서 투자를 해나가는 그 과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제가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보여드릴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의 모습 중에서 배울 점은 배우고요, 버릴 점은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투자 철학과 방향을 설정하셔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의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아졌는데요. 4월 15일 금요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어제 목요일 날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P 500이 1.21% 빠졌고요. 다우존스도 0.3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좋지 않았는데요. 무려 2.14%나 급락을 했고요. 러셀 2000 역시 0.99%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 즉 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개별 종목 성적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은 에디타스였습니다. 주가가 무려 11.19%나 하락을 했고요. 두 번째로 차지포인트가 8.46% 하락,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가 7.48%, 스노우플레이크가 7.36% 떨어졌습니다. C 같은 경우 실버게이트 캐피탈 인코퍼레이션이 6.81% 하락했고요. 메르카도 리브레가 6.48,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6.29%, 아이온 Q가 6.24%, 업스타트가 6.15% 빠졌고요. 투일리오가 6.08, 파이버가 6.07, 로블록스가 5.80, UiPath가 5.79%.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성장주들이 보입니다. 올라간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 그래도 플러스를 기록한 종목이 몇 개가 보이는데요. 캐터필러가 4.37% 상당히 많은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디어 역시 2.21%, 올린 같은 경우도 1.38%가 올라갔습니다. 오픈도 요즘에 굉장히 추세가 좋잖아요. 0.80% 플러스, VNOM이 0.38, 우버 역시 0.15% 굉장히 소폭이긴 하지만 플러스로 마감을 한 주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파만 그리고 테슬라를 합친 8개 종목 중에서 어제 가장 많이 주가가 흘러내린 주식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최근에 정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무려 4.26%나 떨어졌고요. 테슬라가 3.66% 마이너스, 애플도 3%나 빠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2.71% 마이너스, 넷플릭스가 2.65%, 아마존이 2.47%, 구글이 2.33% 빠졌고요. 마지막으로 메타 플랫폼즈가 2.24%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메가 테크 기업들까지 많이 좀 주식이 빠지면서 저는 이제 성장주 위주로 좀 줍줍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 중에서 상당 부분을 또 메가 테크 기업들을 추가 매수하는 데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만 기업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이 많이 빠지는 기회는요. 그렇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제 나온 뉴스들 중에서 좀 굵직굵직한 소식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첫 번째로 읽어볼 기사는요. 아무래도 어제 미국 증시를 좀 들썩거리게 만든 가장 커다란 소식 하나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할 때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 애플 그리고 테슬라를 들 수가 있는데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가 3% 이상 급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또 기행이 나타났는데 어떠한 소식이 들려왔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오퍼를 했다. 자, 트위터를 사기 위해서 오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주당 54달러 20센트를 준다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테슬라의 창립자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기 위해서 오퍼를 날렸는데 54달러 20센트를 캐시로 주겠다. 현금을 주고 사겠다고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에 이제 레귤러터리 파일링이 목요일 날 이제 나타나면서 좀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위터의 주가가 이 트레이딩이 시작하기 전에 프리마켓에서 12%나 올라갔다가요. 나중에 보시면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1.68% 정도 떨어진 상태로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그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54달러 20센트가 베스트다. 더 이상 낼 의향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파이널 오퍼기 때문에 내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못을 박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트위터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 오디너리 정말 엄청난 포텐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그것을 이 잠재력을 분출할 수 있게끔 록을 풀겠다. 그래서 자물쇠를 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위터는 정말 좋은 기업인데 불구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굉장히 좀 측은지심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요. 가장 커다란 쉐어홀더다. 제가 한 2, 3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위터의 그 주식을 이제 보유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트위터 중에서 가장 커다란 대주주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would reconsider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제안한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트위터를 살 수 없게 되면 내가 계속해서 이 기업의 주식을 가져갈 건지 다시 한번 재고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일론 머스크인데 10%나 되는 주식을 다 팔아버릴 수도 있다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날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준 오퍼가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54달러 20센트였잖아요. 54달러 20센트는 지금 현재 트위터의 가격에 비해서 한 20%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트위터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기 전과의 주가를 비교해 보면 무려 54%나 프리미엄을
혜택을 얹어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오퍼가 왔을 때 받아들여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트위터라는 기업을 일론 머스크가 매수할 수 있게 될지 인수할 수 있게 될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게 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에 따르면 트위터를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그 상장 폐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프라이빗 컴퍼니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트위터의 좀 운영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따라서 좀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 나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테슬라 기업이 아닌 트위터 쪽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뭐 돈도 많이 투자한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씩 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영향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린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에 관해서는요, 제가 좀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꼭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CNBC 텔레비전 뉴스에서는요, 아마존의 CEO죠. 앤디 제시의 인터뷰가 방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내용이 좀 길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번 기사를 통해서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마존의 CEO인 앤디 제시가 이야기하기를 인터넷 리테일러, 아마존을 얘기하는 건데, 아마존이 지금 아마도 가까이 가지는 못했다라고 인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가까이 가지 못했냐면 크립토를 지금 추가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추가하냐면 페이먼트, 지불의 수단으로 아직까지는 그 추가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아마존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뭐 크레딧 카드라든지 뭐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그 우리가 지불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상화폐가 추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얘기는 머지않아 추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다 보면 굉장히 좀 호재가 느껴진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냐면 아마존이 논-펑저블 토큰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논-펑저블 토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뭐 코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상에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학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만든 하나의 사인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있을 텐데 디지털 자산의 약점은 복사가 굉장히 용이하고 쉽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사본과 원본이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NFT라는 것은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원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자가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원본은 하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카피본이다. 그래서 의미가 없고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디지털 자산 역시도 고유의 인식 번호를 가짐으로써 의미가 생기고 거기에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NFT를 아마존이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좀 커다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장에 간다고 칠게요. 수영장에 갈 때 수영복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고글도 사야 되는데 우리가 꼭 수영장에 가서 사는 것은 아니죠. 미리 뭐 백화점에 가서 산다거나 이커머스를 통해서 아마존을 통해서 사거나 그리고 나서 이제 수영을 하러 가잖아요. 스키를 타러 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현장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미리 사거나 아니면 이커머스나 아니면 리테일 숍을 통해서 구입을 먼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NFT를 판매한다는 점은 나중에 이제 메타버스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좀 일상화됐을 때 NFT를 꼭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마존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그거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 메타버스 세계로 끌어다 갈 수 있는 그런 길만 마련이 된다면 아마존은 그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그 이커머스 거대 기업으로서의 힘을 활용을 해서 NFT를 판매하는 최대의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우리가 좀 열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할 때 NFT는 굉장히 좀 빠르게 그리고 좀 중대하게 성장을 이룰 것이다.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시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아마존의 CEO는 지금 NFT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믿기로는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크립토 역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아마존의 CEO가 크립토 커런시라든지 아니면 NFT의 미래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7월 달에 아마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비트코인을 올해 말부터는, 그러니까 2022년 말부터는 드디어 이제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올해 안에 이런 일이 발생할지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쯤에는 그 자신의 토큰을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아마존은 아직까지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좀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이제 NFT라든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거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향후에 어쩌면 NFT의 가장 커다란 수혜자가 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사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아마존에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 비용이 증가할 거라는 걱정이 대두가 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반가운 그런 기사라고 생각이 돼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너무나 많이 솟구치고 있다. 미국 전역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오프셋, 상쇄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가 된 이런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도를 하고 있다. 자, 그 방법이 여기 써 있죠. fee를 전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fee를 매기냐면요. 셀러들,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인들한테 새로운 fee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썰차지, 부가 차지의 이름은 뭐냐면 fuel and inflation. 따라서 연료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그 새로운 차지를 이번에 만든 것으로 나와 있고요.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변동비가 하나 있습니다. 5%의 fee를 항상 매기고 있었는데 이거랑 별도로 좀 고정으로 들어가는 fee가 이번에 들어간다,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쪽에 있는 모든 서드파티 벤더들, 상인들한테 일괄적으로 매기는 이러한 부가 차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서드파티라는 것은 이제 이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는 풀필먼트 서비스 센터, 배송 센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다 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부과되는 그 부가 차지, fuel and inflation surcharge는요. 이 4월 2일부터 부과가 되는 것으로 이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유닛당, 그러니까 이제 그 소포 하나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0.24달러가 부과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죠. 자, 정글 스카웃이라는 그 리서치 기관에 의하면 이 이커머스 자이언트 기업인 아마존을 이용하고 있는 한 200만 명의 상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90% 정도가 Fulfillment by Amazon 이 서비스를 2021년에 이용을 했다. 따라서 10%만 자체적으로 배송을 해결하는 거고 나머지 90%는 다 아마존을 통해서 배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Fulfillment by Amazon은 그냥 단순히 배송만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요. 스토어링, 즉 저장도 해주고 패키징도 해주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송까지 하나의 그 엔드 투 엔드로 끝까지 다 책임을 져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셀러들이 어느 정도의 fee를 납부를 했냐면 무려 103빌리언이라는 무지막지한 fee를 지금 아마존한테 납부를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그 fee에서 만들어진 매출이 전체 아마존의 매출의 무려 22%를 차지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월 21일 날 UPS라는 아마존의 가장 강력한 경쟁 배송 업체죠. 여기에서 fuel surcharge를 0.42달러를 매기는 것으로 나와 있고 페덱스 역시도 0.49달러라는 surcharge를 새롭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비슷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우버까지도 이런 surcharge를 새롭게 부과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위로 올라가서 보면 이번에 새롭게 나타난 그 surcharge의 규모가 0.24달러죠. 따라서 밑에 내려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페덱스 그리고 이제 UPS가 부과하고 있는 surcharge보다는 오히려 아마존의 surcharge가 더 작다. 따라서 조금 더 저렴한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마존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 있었는데요. 아주 시적절하게 미국의 리테일 비즈니스 쪽에 3월 매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과연 그 3월 달 미국 쪽의 리테일 비즈니스들은 어떠한 추세를 보여줬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잖아요.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리테일 매출이 3월 달에 0.5%가 올라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0.5%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0.5%가 아니고 2월 달과 비교했을 때 3월 달에 0.5%가 추가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반가운 숫자가 6.9%가 나오는데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6.9%나 껑충 뛰어 올랐다라고 반가운 수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7% 가까이 리테일의 매출이 성장한 데는 좀 모멘텀을 준 그런 분야가 있겠죠.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쪽은 레스토랑입니다. 19.4%나 전년 대비 성장을 했고요. 백화점 쪽은 7.4% 나쁘지 않았죠. 자, 이렇게 그 백화점이라든지 레스토랑의 비즈니스가 좋아진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팬데믹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팬데믹의 영향으로 위축돼 있던 쪽이 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의외 쪽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로서리입니다. 그로서리 비즈니스가 무려 9.5%나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레스토랑 비즈니스도 19.4%나 올라갔는데 집에서 이제 식료품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그로서리 스토어의 그 매출 역시도 10% 가까이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은 폭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봐야겠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반면에 홈디파라든지 아니면은 로로 대표되는 홈 임프루먼트, 즉 이제 집을 고친다거나 계획 보수한다거나 뭐 빌딩의 그 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굉장히 더뎠다. 따라서 작년 대비해서 0.6%밖에 매출이 신장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그 홈 관련된 그 주식들은 팬데믹 수혜주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이제 집에서 보내면서 이들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외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집에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씩 그 추세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 그 레포트에서 가장 궁금했던 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온라인 리테일 같은 경우도 괜찮았다. 자,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는 0.8%나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13.3% 향상한 매출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팬데믹이 잠잠해지면 이커머스는 망할지도 모른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매출이 떨어지긴커녕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정도가 한 8% 정도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이라고 해도 그리고 이제 판매 수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지난해에 비해서 13.3%나 매출이 신장했다는 것은 한번 온라인으로 옮겨온 수요가 쉽게 꺼지지는 않겠구나.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구나. 인류의 그 하나의 진보하는 모습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기여한 그 기업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아마존은 물론이고 웨이페어, 애쉬, 이베이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퀄컴 관련된 뉴스입니다. 퀄컴에 투자하고 계신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호재 하나가 발생을 해서요. 기분 좋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텔란티스라는 자동차 기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커다란 자동차 기업이고요. 이 스텔란티스랑 퀄컴이 이번에 조인 핸즈를 했다. 손을 잡았다는 얘기니까 이제 파트너십을 결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파트너십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비이클 플랫폼, 자동차 전문 플랫폼을 구동하는 역할을 이번에 퀄컴이 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이 퀄컴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이름이죠. 스냅드래곤을 사용한다라고 떳떳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스텔란티스가 이번에 사인을 했는데 멀티이어니까 이제 뭐 1, 2년 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오랫동안 파트너십이 결성된다는 걸 여기서 암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퀄컴과 함께 테크놀로지 그 계약이 맺어졌는데요. 자, 이번 골자가 뭐냐면 가장 최근에 나온 스냅드래곤이라는 반도체를 사용
사용을 해서 어디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냐면 스텔란티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무려 14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4개의 자동차 브랜드에 고루고루 활용을 한다. 굉장히 좀 커다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느낌을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스텔란티스라는 그 자동차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뭐 크라이슬러라든지 시에트론, 그리고 뭐 피아트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브랜드죠. 지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좀 세계적으로 명품이라고 볼 수 있는 마세라티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자, 푸조도 보입니다. 그리고 복솔이라는 브랜드.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한 여러 개의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기업이 바로 스텔란티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에 다 적용이 되는 굉장히 커다란 대형 계약권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 이런 계약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소개가 되는데, 자동차 그 브랜드가요, 마세라티입니다. 정말 그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꿈의 브랜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마세라티 자동차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어떠한 부분을 구동하게 되냐면 차세대 스텔란티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인터테인먼트 시스템은 뭐냐면요, 인포메이션 더하기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신문 같은 거는 인포메이션이고 엔터테인먼트는 영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이 좀 활성화되면 자동차 안에 앉아서 우리가 TV도 보고 뉴스도 시청하고 뭐 라디오도 듣고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여가 활동을 자동차 안에서 즐길 수가 있겠죠. 운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인포테인먼트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칩을 드디어 이제 퀄컴이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토메이커는 이제 스텔란티스를 얘기하고요. 스텔란티스가 사용을 할 것이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죠. 차세대 다음 세대 스냅드래곤 콕핏 플랫폼을 사용할 건데,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인카 커뮤니케이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이 자동차 안에 앉아서 화상 통화를 한다든지 회의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포테인먼트도 즐길 수가 있고, 여기에 사용되는 플랫폼이 이제 스냅드래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그 플랫폼을 사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이 시스템의 이름이 STLA 스마트 콕핏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STA 스마트 콕핏 같은 경우는요,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을 누가 하고 있냐면 아마존 그리고 폭스콘이 하고 있다. 폭스콘은 이제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제작자잖아요. 그래서 이 제조 공정은 폭스콘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자인은 아마존이 하고 있구나. 따라서 굉장히 좀 세계의 굵직굵직한 이러한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스텔란티스의 스마트 콕핏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퀄컴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대형 계약이 이번에 체결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퀄컴에 투자하시는 주주분들께는 좀 축하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는요, 어닝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종목들의 어닝 결과 하나 둘씩 발표가 될 텐데, 일단 이번 주에는요,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가 첫 번째 주자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타이완 세미컨덕터가 프레스 릴리즈를 통해서 이들의 어닝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1분기에 논갭 EPS가 1.40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를 9센트 정도 초과 달성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매출의 규모는 17.57 빌리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무려 36%나 성장을 보였다. 따라서 굉장히 성장이 두드러지죠.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무려 1.31 빌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 성공적인 어닝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레비뉴의 규모는요, 지난 쿼터랑 비교했을 때도 12.1%나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단 3개월 만에 12% 넘는 성장을 기록했다는 것도 역시 하나의 좀 이정표를 세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HPC 그리고 오토모티브 쪽에 디맨드가 있었다. HPC는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뭐 초고성능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토모티브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러한 반도체 수요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쪽에서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첫 번째 어닝 결과를 발표한 타이완 세미컨덕터가 강력한 그 어닝을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앞으로 나올 다른 기업들의 어닝조차 어닝 또한 좋은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2분기의 전망치도 나와 있는데 매출 같은 경우 17.6 빌리언에서 18.2 빌리언 정도가 될 것이다. 자,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1분기의 매출이 17.57이었잖아요. 따라서 1분기보다 훨씬 더 좋은 매출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컨센서스는 16.26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를 훨씬 더 초과하는 좋은 그 실적을 2분기에도 발표하겠구나. 굉장히 좀 기대감이 커지죠. 자, 그로스 프로핏 마진 같은 경우도 56%에서 58%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자, 오퍼레이팅 프로핏 마진이 무려 45%에서 47%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매출의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률 또한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굉장히 고미적이죠.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들어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반도체 부족 현상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좀 인플레이션으로 여러 가지 소음이 많았는데 이러한 소음들을 조금 잦아지게 할 수 있을 굉장히 건강한 그런 실적과 전망치가 발표됐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이제 마감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오미준님과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베어리시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 중에 한 명은 바로 스티브 와이즈입니다. 바로 이분이죠. 자, 이 스티브 와이즈라는 분이 오늘 영상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게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데 불리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시장이 바닥을 찍지 못하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렇게 좀 불만을 토로를 하거든요. 자, 과연 이분은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이 시장이 조금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직접 그 의견을 여러분들께서 접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녁 8시 방송에서는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좋은 ETF를 함께 찾아보는 이런 컨텐츠를 준비했으니까요. 반도체 섹터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릴 텐데 이번 주말에 또 특별한 방송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금요일 날은 미국 시장에 주식시장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굿 프라이데이 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이스터 홀리데이를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커다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좀 나름대로 좀 주식시장도 닫고 하니까 주식에 대한 관심 좀 접어두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o sentiment obviously is bearish to say the least. But Spoke today talks about the AAII, that's the American Associ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Their reading came in at just 15.8%. That's the least bullish individual investors have been since September of 1992. The CNBC All-America survey, only 28% of you thought stocks were a good place to be right now. That is the lowest reading in the 15-year history that we've been doing that. Steve Weiss probably voted in that. Because he's a market hater. Right, Weiss? Yep. I hate the market, and I'm beginning to hate all the bulls because the bulls are keeping the market from bottoming. So, look. Well, they say it bottomed already. Facts are market. Well, maybe it did, but I'm betting it didn't. We haven't even had the first 50 basis point tightening. You went from a global, coordinated global, easy money policy, free money, not even easy, free money, to a global tightening. Europe's going to tighten. Asia's going to tighten eventually. We're tightening. So the market's not going to go up, period. Well, You'll have bounces like we had the other day. The bond market's yesterday. done some of the Fed's work for it, Steve. We have had a 50 basis point tightening if you look at interest rates. Undoubtedly. But we're going to have more of them. We're going to have more of them. Yeah, the market knows that. So many people get paid. So many people, the market knows it. Does the market know that earnings are going to be down, that margins are going to be much lower? No, because the analysts, the S&P earnings haven't come down meaningfully, less than 1%. So you can't tell me the market knows it when the estimates haven't come down. So who exactly knows it? Does Tom Lee know it? The Purple Bull? He's been great. But I think you've got issues here. So markets don't always go up. We overshot on multiple expansion to the upside because of free money.
doesn't it make sense that there's a possibility we can overshoot and stay down lower to the downside as earnings come in poor, as margins get hit? Of course it does. So you've got to stop being so bullish, everybody. They couch their bearishness and bullishness. So I disagree with you. What do you mean bullish everybody? Yes, everybody. What do you mean bullish everybody? I just gave you the surveys. Everybody's bearish. Who's everybody? Scott, it does, Scott, as I've said often in this show, it does no good to talk over people. Look, the AAII. Why are you talking over me then? Is useless. See? The AAII You mess with the bull, you has get been the horn, useless. The II has been worthless for years. Who cares? Okay, it's the index funds. They drive it all, and you can say, yeah, it's retail investors going in there. But the facts are, I think we stay down here. I don't know that we go down another 20%, but I don't see a 20% rally. I don't see a 10% rally here. If we do, be a seller because it's coming back down.